개장한 이후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문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척의 번개시장인데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물장터 삼척 번개시장에서 아침을 여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봅니다. 얼마 전 원주에서 특별한 전시회들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서예가들의 교류전부터 강영구 화백의 11번째 전시회까지 무더운 여름을 예술의 향기로 채운 이색 전시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축구 스타들에게 초상화를 선물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다는 희경 씨인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화폭으로 담아내는 축구 마니아 우희경 화가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21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수입니다. 2019년 추석 기차표 예매가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요.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추석 대목에 꼭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선물 세트들 네.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트들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이 과대 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는 있지만 이 선물 세트의 과대 포장 문제는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과대 포장이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또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선물의 트렌드도 간소화된 포장으로 바뀌는 것이 좋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려한 겉포장이 아니잖아요. 네. 가격도 아니고요. 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선물 잘 고르셔서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노기현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원한 첫 소식 우리 네. 기한 씨가 전해주실 거죠? 뭐 그렇게 시원한 소식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아, 예. 너무 큰 기대하시면 부담스러우니까 네네.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좋습니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있을 때 두 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완벽한 저녁형 인간이라고 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좀 네. 힘들어요. 아침잠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떠세요? 약간 네. 비슷하거든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알람을 분명히 맞춰놨는데 네. 10분만, 20분만, 20분. 결국 30분 좀 더 잤거든요. 30분이면 양호한 편이죠. 뭐. 너무 힘들어요. 예. 아, 그럼 지금 일어나신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에요? 미안합니다. 예. 죄송해요.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어려운 걸 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네, 새벽 공기를 벗삼아서 활기차게 아침을 여는 분들인데요. 자, 삼척 번개시장의 활기찬 하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척시 정나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4시 50분, 채 5시가 되지 않은 시각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점점 이제 해가 떠서 날이 밝아지고 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바다 내음을 맡으니까 뭔가 삶의 활력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삼척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을 여는 분들을 생생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나항에 많은 차들이 나와 있고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선이 도착하면 곧바로 경매가 딱 진행이 될 텐데요. 자, 그 경매가 된 그 생선들은 또 어디로 가는지, 자, 삼척의 새벽 풍경을 제가 생생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배가 들어오기를. 좀 들어올 때 됐는데 이제. 자, 오늘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여는 삼척 번개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어떤 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묵호에 집이 있는데 네. 여기 대방하고 중방하고 어. 많이 난다 해가지고 네.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럼 묵호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건데, 네, 예. 그럼 묵호항으로 가시지 뭐 이렇게 또 삼척 정나항까지 오셨어요? 여기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아. 여기서 장 보고 또 그다음에 집에 이제 묵호 가서 또 장부 아.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하니까 네, 예, 예. 네, 두 군데 다 들르시는 거군요. 네, 예, 예. 요새는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요새는 부시리하고 부시리.
네, 대방어, 대방어. 예, 그리고 오징어도 좀 가끔씩 이제 좀 나오고요. 예. 네, 예. 다 이 회로 먹으면 참 맛있는 것들이네. 네, 요즘 뭐 저기 방어나 부시리는 예. 고등어를 많이 먹어서 기름이 많이 잘 흐르죠. 예.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예. 맛있겠네요. 아, 좋죠. 예. 지금 배가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빨리 또 하셔야겠네요. 경매. 네, 예. 네, 예. 예. 입찰보러 가겠습니다. 장 잘 보세요. 네, 예, 고생하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왠지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좋죠? 네, 좋은 기운 그대로 쭉 받아서 오늘 만선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만선을 바라는 마음은 어민들뿐만 아니라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어선 가득 다양한 생선들이 몸을 실었습니다. 생선들이 뭐 싱싱한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매하면 또 불꽃 튀는 눈치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저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와. 네. 가격을 좀 잘 이렇게 잘 고기 잘 사신 것 같아요. 예. 여기 시장 갔다 와요? 네, 갈 거예요. 저희. 자, 이제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만물장터죠. 삼척의 넘버원 명물. 새벽녘에 반짝 열었다 닫아서 도깨비 시장이라고 삼척역 앞에 불리는 있는 번개시장에 왔습니다. 가볼까요? 아까 그 정랑에 들어온 그 싱싱한 해산물 또 아주 싱싱한 채소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번개시장인데 매일 새벽 열려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죠.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 네 맛있는 것도 있겠죠. 뭐 시장이니까 구경 한번 해보시죠. 가시죠. 자, 그 인기를 입증하듯 시장 초입부터 분주합니다.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저게 이제 시장 갈맛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오징어 많이 나와요 요새? 네, 오징어 좀 덜어 나와요. 네, 한 접시 10,000원입니다. 도다리. 요건 가자미, 새꼬시, 오징어, 요건 강어예요. 한 접시에 10,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장에 자주 나오세요? 번개시장에? 아니요. 가끔 나와요. 여기 태백에서 왔어요. 태백에서? 요거는 도다리. 번개시장 오시려고 쫀득쫀득한 일부러 오신 거예요, 태백에서? 네. 회 많이 사시네요. 좋아해요. 네. 여기 번개시장 오시면 어떤 게 좋습니까? 싱싱한 거요. 그렇죠. 역시 싱싱한 게 최고죠. 최고죠. 네. 번개시장 자랑 한 번만 해주십시오. 반짝거리지만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싱싱한 수산물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많이 오셔요. 많이 오셔서 싱싱한 회를 많이 드세요. 생선도 있습니다. 오, 드디어 입찰받은 생선 도착하는 것 같아요. 네. 퍼덕거리는 게 싱싱해 보이는 게 꽉 찼네요. 네. 오징어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게 바로 번개시장의 살아있는 매력이겠죠. 이거 이면수. 김 PD? 네. 이면수가 왜 이면수인지 알아요? 왜일까요? 얼굴이 두 개라고?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퀴즈. 그러면 이면수일까요? 임연수일까요? 영수 씨 뭐죠? 임연수요. 예? 임연수. 뭐 아까는 얼굴이 두 개라며. 재밌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면수를 알지만 임연수입니다. 임연수. 동댕. 김 감독은 아나 왜 이면수인지 알아? 잘난 척 좀 안다고? 해봤습니다. 얘기해봐봐 그럼. 임현수란 사람이 많이 가봐서 임현수. 딩동댕동. 너무 모르네 김 PD. 옛날에 임자 진식자랑 참 성이 좋아하세요. 임시고 이름이 미안합니다. 연수인 어민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가기만 하면 이 물고기 그때 이름이 없었는데 이 물고기를 만선을 해가지고 길게도 오는 거야.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안합니다. 저분은 나가기만 하면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구나. 그래서 이면수 이런 이름이 붙은 거야.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잘 잡았나 봐요. 자랑이다 모르는 게. 어머. 예. 야 오늘 진짜 사람 정말 많네요. 이런 시간인데. 아, 부쩍부쩍하니까 좋네요. 그게 시장이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주물이 왔어. 아 제가요? 예. 장사 잘 되세요? 끝내줘요. 예? 끝내줘요. 아 끝내줘요? 오늘 사람 잘 되나 되게 본데? 많네요. 오늘 일요일이잖아.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머니. 그냥 맛이 났어. 바쁘게 지나시다 보면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죠. 귀엽지 않습니까? 사투리. 야. 이거는
농산물 파는 거죠?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면 저는 생선만 파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김치도 파시네요. 네. 맛있어요. 제가 직접 담궈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배추는요? 농사 지어가지고. 아 직접 배추 농사 네. 지으신 걸? 열무나 송, 알타리 다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직접 농사 지어서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번개시장 하면은 사람들이 생선, 바다 쪽만 생각하는데 여기 뭐 과일도 팔고 채소도 많고 네. 김치도 참 맛있어 보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 봉지 얼마입니까? 5,000원요. 5,000원. 네. 자, 이러니 단골 손님도 부직이 있습니다.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여행 오신 겁니까, 삼척에? 네, 여행 왔습니다. 아,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어요. 예. 근데 어제 오셨는데 여기 번개시장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자주 다니니까. 아, 삼척에 자주 네,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여행 오실 때마다 번개시장에 자주 들르십니까? 네, 네. 아, 네. 번개시장의 매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가격이 달라요. 아. 배에서 나가가지고 많이 잡으면은 그날은 싸고. 아, 그쵸. 예. 못 잡는 날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서울보다 비쌀 때도 있고. 아, 대신 여기 오면은 모든 게 다 자연산이니까 그렇죠. 믿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번개시장을 뭐 상인연합회 회장님 하셔도 되겠네요. 예. 아침을 먹어야 하루를 건강하게 밥 먹으러 생각할 수 갔습니다. 있다. 아, 주시면 됩니다. 네. 밥 나왔네요, 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머머, 조심하세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뜨거우면 귀를 잡으면 되는군요. 몰랐어요. 예, 예. 자, 오늘 아침 메뉴는 시원한 생태탕입니다. 어제 술 마실 걸. 네? 아, 어제 술 마셔서 더 맛있었을 텐데. 진짜 시원했습니다. 대장에. 그냥 한 숟가락 먹었는데도 그냥 술이 싹 풀어지는 것 같네요. 참 맛있게 드세요. 맛있었어요, 진짜. 다음엔 저희도 좀 데려가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울 땐 새벽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은 치열한 삶을 뜨겁게 살아내는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새벽을 연 삼척 번개시장 상인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아침잠 많다고 말씀드린 게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네. 새벽 시장 에너지가 좀 팍팍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기운 저희도 많이 좀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네. 언제고 이 삼척의 번개시장 찾아주셔서 네. 그 생생한 기운을 직접 느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네. 번개시장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명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원주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휴가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랑 다른 뭔가 그 나라만의 그 문화, 뭐 역사 이런 것들 예술 같은 거 직접 피부로 느껴보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우리 지역 원주에서는요. 네. 중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양국의 문화 그리고 또 의상 등을 감상하면서 또 시원한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원주에서 다양한 서화 작품전이 열렸습니다. 제2회 한중 서화교류전과 전통예술협회의 전시회가 열렸고요. 강영구 서예작가의 개인전도 열렸는데요. 여름의 끝자락, 원주에서 열린 다양한 작품전을 소개합니다. 원주 시립 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제2회 한중 서화교류전이 열려 중국 서화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었는데요. 서화를 통한 이 한중 교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런 기회가 마련이 된 건가요? 한중 교류전을 통해서 우리 그 전통 문화를 중국에 좀 알릴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또 원주의 문화 예술 이런 발전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의 장이 된 한중 서화 교류전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서화 50여 점과 전통 의상, 성유 채색, 전통 춤 등 다양한 양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中韩两国隔海相望，地缘相近，
在文化上呢有着天然的亲近感和互补性。这次呢有缘呢通过韩国江原文化交流协会的张义正先生。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한국과 중국의 예술 작품들. 여기서 중국의 대표 작품들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이번엔 중국의 전통 춤입니다. 각종 예술 작품뿐 아니라 중국 전통 춤도 소개되었는데요. 몽골 토족춤과 현대 발레를 조화시킨 작품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야, 언제 봐도 참 곱다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게 이 한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전통 의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한복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이나 일본은 원피스 개념이고 한국은 이렇게 치마하고 저고리 해서 투피스 개념이에요. 남자들은 특히 바지하고 저고리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색동, 이렇게 색동은 동양권에서 거의 다 색동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가장 한국적인 색동은 굉장히 색을 선명하게 사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선조들의 지혜로 조각천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의상 참 예쁘기를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전통 의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그럴까요? 你看我们旗袍的领子呢，它是往上是直立的，就像我们中国人讲究的精气神一样，往上挺拔、自立、自信，是高高的。在古代呢，领子越高，它的地位越尊贵，是这样的一个领子，是这样的。 중국 전통 의상 치파오. 이 전통 의상에 담긴 뜻 궁금하셨죠? 치파오의 특징인 목 부분의 단추는 음양의 원리를 상징하고요. 오른쪽 가슴 부위의 절개 라인은 공경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리 부분의 옆트임은 활동성을 강조한다는데 참 매력적인 의상이죠. 하나의 분야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한국, 중국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좀 둘러보시니까 어떤 느낌 좀 받으셨나요? 일단 약간 색감 면에서 한국 작품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작품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고, 네. 약간 좀 스케일이 좀 중국 작품은 약간 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또 우리 작품, 우리나라 사람 작품을 보니까 좀 섬세하고 우리 정서에 좀 맞는 것 같아서 관심 있어서 앞으로 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의 볼거리를 여기에서 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을 좀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서각이나 미나 그리고 섬유 그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특히 다른 곳에서 좀 볼 수 없는 인물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시면 볼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통예술협회의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서각, 민화, 섬유채색 등 각종 공예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색감과 질감이 잘 표현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작품은 음양각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달마 스님의 미세한 수염이나 의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완전 건조된 나무를 사용하여 채색을 이루어야만 좋은 상품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개성을 가진 여러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느끼는 바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색과 선과 그런 부분들이 작가들의 그 특징을 살려서 표현된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무늬들만 생각이 났었는데 다른 작품들을 보니까 더 다양한 무늬들이 있어서 새롭고 좋았습니다. 서해 학교에서 했을 때는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었어요. 하나, 둘, 셋! 며칠 후 열린 강영구 작가의 11번째 전시회에서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열렸는데요.
바로 작가의 머리카락을 잘라 붓을 만드는 퍼포먼스. 이날을 위해 15년간 기른 머리를 잘랐는데요. 자른 머리카락을 모아 붓을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찡했었습니다. 울컥했었죠. 네.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술이 끝이 어딘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붓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강영구 작가.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글씨를 써나가는데요. 마침내 낙관까지 찍고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자, 자신의 인생은 본인이 마음짓기에 달려있다. 이런 내용을 한자로 일체유심조다.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이 글씨를 쓰던 그런 사람으로 한번 내 머리카락으로 글씨를 한번 써보는 것도 어려서부터 소망이었었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또 환갑이 된 그런 나이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가 40년간 그려온 난초 그림이 전시되었는데요. 무려 100m에 달하는 작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품이 그 미지의 세계에서 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겪는 어떤 그런 과정 이런 것을 의인화해서 난초 작품으로 구성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사람이 살다가 무로 돌아간다라는 이러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작품을 해보았습니다. 작가의 오랜 신념과 깨달음이 담긴 난초 그림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난도 있지만 글씨를 쓰시면서 그 한 말씀이 저한테는 조금씩 와닿는 글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가장 길고 또 의미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 60년을 돌아보면서 또 마감하는 아주 뜻깊은 그 전시 또 역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화를 통한 한중 문화교류전, 전통예술협회의 전시회, 강영구 작가의 전시회까지 올여름 원주에는 한중을 아우르는 예술의 향기가 가득했는데요. 앞으로도 각국의 다양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전시회가 많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예술을 통한 한중 문화교류, 각국의 특색 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들 만나보셨는데요. 이 한국과 중국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문화를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 그 강영구 작가님의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는데, 맞아. 네, 머리카락 붓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여실히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예술혼을 표현해준 열정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맞습니다.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 그 작가님의 헤어스타일 참 멋지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퍼포먼스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좀 특별한 전시회들이 많이 열려서 우리 삶의 근처에서 재미있는 경험들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생방송 강원 365의 용석 씨와 기환 씨가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힘드셨을 텐데 보기. 아, 진짜 보셨습니까? 오며 가며 봤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두 DJ께서 생각하는 라디오만의 매력이 뭔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라디오는 이제 귀로만 듣는 매체다 보니까 네. 좀 순발력도 중요한 것 같고 좀 아무래도 이제 뭐 박진감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같이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기환 씨가 이렇게 그 빠른 순발력, 어허. 저도 재밌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매일 새롭습니다. 두 분 왜 이렇게 칭찬을 주고 갑자기 저한테 칭찬을 아, 해주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당황스럽네요. 정말 네. 진정성이 안 느껴지네요. 진짜입니다. 네? 네. 라디오의 매력은 역시 뭐니 해도 청취자와 실시간으로 상호 공감하면서 그렇죠. 소통한다는데 그렇죠.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역시. 예.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라디오의 매력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포항에 가면 이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진 시민 DJ들이 있답니다. 자, 포항의 시민 DJ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직 목소리를 통해 전해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들리시나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 우리는 지금 라디오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늘 가슴에만 품고 있었던 라디오 DJ에 대한 꿈. 그 꿈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있는데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리얼리티 공감 라디오. 우리 동네 시민 DJ들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포항시 북구 송남면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도 특히 이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님은 요즘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고 하네요. 누군가의 꿈은 새 휴대폰을 사는 거였대요. 새 3년 휴대폰을 넘게 사는 쓰다 보니 거였대요. 배터리를 가득 3년 충전해도 이상 오후가 쓰다 되면 보니 10%도 남지 않았기 배터리 때문인데요. 충전이 배터리는 너무 약해지기 없는데 때문이죠. 당장 써야 하고 배터리의 그래서 잠깐 충전했다가 수명이 10% 잠깐 정도밖에 쓰고 안 되기 그렇게 때문이죠. 은근히 버티는 게 그렇게 꼭 은근히 자기 버티는 자신 게 꼭 자기 자신 같았대요. 텃밭을 가꾸면서도 라디오를 듣는 이하진 씨. 그녀가 이렇게 DJ들의 멘트를 허투루 듣지 않게 된 건 우연히 알게 된 시민 DJ 모집 공고를 보고 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그 포항시 홈페이지를 종종 봅니다. 보다 보니까 공지사항에 철길숲 시민 DJ 모집 공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 DJ는 정말 그 전문인들이 하는 걸로만 알고 살았는데 시민 DJ 모집한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정말 딱 해야 될 일.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하루 종일 라디오 생각뿐이라는 그녀가 종이와 펜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제 뭐 하세요? 네, DJ 교육을 받다 보니까 숙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하러 옵니다. 요즘 이하진 씨는 시민 DJ가 되기 위해서 매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오프닝 원고를 직접 써야 하는 과제 때문에 펜을 들긴 들었는데 이거 잘 쓴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SOS를 청한 그녀. DJ 교육 받으면서 숙제가 나와서 숙제를 했어요. 남편 앞에서 직접 쓴 오프닝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는 이하진 씨. 이렇게 예정에도 없던 게릴라식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사랑이라는 말이 38번 들어간 노래를 들으면서 꼭 사랑을 주고 받고 표현해보는 철길숲 추억을 남겨보시면서 정성호 사랑하니까 노래 나갑니다. 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하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칭찬을 해주시네요, 어머니. 어머니? 맵다. 그 사이에 뭘 드셨어요, 어머니? 배고프셨습니까, 어머니? 아니요, 조금 쑥스러웠어요. 이렇게 이하진 씨처럼 라디오를 사랑해서 당당히 시민 DJ의 도전장을 내민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이분들입니다. 포항시청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수업을 듣는 시민들. 진지한 모습에서 라디오를 향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지시죠? 학교 다닐 때 방송반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근데 항상 그 꿈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DJ에 신청을 해서 지금 재미있게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평소에 노래를 부르니까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하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떨리기도 하고 마음이 부풀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이요? 예. 왜요? 어떤데요? 내가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꿈에 부풀었습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정한 포항 12경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불의 장원과 철길숲. 폐쇄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오래된 철길을 정비하고 꽃과 나무, 산책로까지 만들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철길숲에 라디오 부스가 생기면서 시민 DJ들을 모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길숲이 준공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시고 산책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시민분들이 진짜 여기 철길숲에서 음악이 흐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 방송 시민들이 운영하는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민 DJ를 모집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민 DJ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철길숲에서 음악 방송을 진행할 시민 DJ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중 면접을 통해 선발된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약 2달 과정의 DJ 양성 교육을 실시했답니다. 오늘은 실제로 DJ가 되어서 오프닝 멘트와 오프닝 곡을 선곡해서 각자의 자기 스타일대로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시민 DJ 교육 과정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는데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마치 실전처럼 라디오 오프닝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수줍지만 준비한 신청곡까지 함께 들으며 분위기를 업 시켜보는데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또 더 준비할 과정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시민들과 함께 동감을 하면서 노래를 들려주고 저 역시 함께 그 노래하면서 굉장히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다음 날 포항 MBC 방송국으로 반가운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바로 시민 DJ들입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도 다 끝났을 텐데 방송국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시민 DJ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전에 방송국에 계시는 아나운서분을 만나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받으려고 오늘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와, 정말 라디오를 향한 열정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성사된 포항 MBC 김정진 아나운서와 시민 DJ들의 만남. 어떤 꿀팁을 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 방송국의 라디오 부스까지 찾아간 시민 DJ들. 떨리는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보통 이제 팁을 드리자면 오프닝의 첫 소식은 밝게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되게 밤에 뭐 자기 전에 하는 그런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노래를 다시 넣어주시니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열린 세상 김정진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소형 규모의 태풍이지만 장마 전선과 겹친 탓에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돼 있는데요. 이후 남부지방을 지나서 내일 밤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한 피해가 없이 태풍 이어지는 2부 세상 보기 시간은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라디오 열린 세상 출발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시다가 보면 네. 기계를 만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혹시 기계를 잘못 만져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경우는 네, 없으십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고 말은 해야 되고 귀는 또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이랑 귀랑 이제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조작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이러면 보통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라디오가 제작되는 곳에서 진행된 수업이어서 그럴까요? 더욱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시민 DJ들.
곧 이런 라디오 부스에서 홀로 방송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도 느껴지고 긴장도 되지만 기쁨과 설렘으로 다가올 첫 방송의 그날을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어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일일 DJ로 포항 MBC에서 DJ 경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진짜 제가 일일 DJ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날 알려주시면 직접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앞으로 철길숲 DJ가 아주 기대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포항 철길숲은 MBC 방송국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철길숲에 설치된 라디오 부스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민 DJ들이 준비한 라디오 오프닝 한번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깁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낮에 철길숲 DJ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더한 축복이죠. 친구나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굳이 함께가 아니라도 혼자 떠나보는 여행도 좋을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하기에 있어서 검색창을 열었는데 내가 뭘 찾으려고 했더라? 순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 멋있다. 야, 재밌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세상도 아름다워 보여요. 첫 노래로 김동률의 출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에서 시민 DJ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사람들. 오는 12월까지 이곳 철길숲에서 음악과 함께 소통하는 라디오를 진행할 텐데요. 부푼 가슴과 설렘을 안고 이 자리에 설 시민 DJ들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철길숲에 정말 포항 시민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행복도 키워가는 그런 철길숲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철길숲 DJ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직 조금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우리네 이야기를 더욱 진솔하고 따뜻하게 담아낼 시민 DJ들. 아름다운 감성 멜로디, 음악이 흐르는 철길숲 라디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무언가에 푹 빠진 마니아들을 일명 덕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생방송 강원 365 덕후고요. 우리 용석 아나운서는 노기현 리포터 덕후잖아요. 네? 아닌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아닌가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아재 개그 덕후 이 기환 씨도 네. 혹시 아재 개그 말고 덕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도 있죠 당연히. 뭡니까? 저는 책입니다. 네, 독서. 저는 독서 덕후고요. 나가주시죠. 네, 늘 책과 함께하면서 이제 가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의 계절이죠. 대본대로 좀 해주시죠. 뻔뻔하시네요. 아들 덕후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뭐 쉬운 예로 네네. 연예인 덕후들 많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뭐 연예인들 그 해당 연예인들이 뭐 TV 같은데 보면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네. 뭐 책을 열심히 본다든지 하면은 그럼 따라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요, 한 분야에 이렇게 제대로 덕질이죠. 덕질을 하게 되면요, 본인들의 삶도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요, 이 덕질로 인해서 발전한 분이라고 하거든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화가가 됐다는 예술인, 어떤 분일까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축구는 낭만이요. 축구와 미술이 만났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진정한 축덕. 미술계보다 축구 세계에서 더 유명하다는 축구 화가 우희경 작가를 소개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춘천의 번화가. 젊음과 낭만의 거리인 춘천 명동길. 이곳에 아주 특별한 예술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다.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가 보니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등번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때도 축구 생각, 그림 그릴 때도 축구 생각. 축구에 죽고 못 산다는 청년 화가 우희경 씨. 왜 축구 화가라고 불리나 했더니 역시나 화실이 온통 축구 선수 얼굴로 가득하다. 차두리 선수,
이영표 선수도 보이고, 오호, 사자머리 발데라마, 축구 영웅 메시도 있다. 완전 똑같아.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들을 그렸던 거고, 딱 축구로 단정지어서 그렸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영화 배우나 뭐 가수나 이렇게 제가 평소에 멋있게 봤던 인물들을 그렸던 건데,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에 대한 비중이 많아지면서 축구를 그리는 화가라고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브라질 국기 모양도 해가지고 이 브라질 국가 소속의 네이마르 선수를 국기와 어우러지게 한번 그려본 작품이고요.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인데 맨체스터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루니와 같이 찍힌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스페인의 다비드 비아 선수가 방 안에서 방송국에서 방송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하는 PD님께서 저에게 그림을 의뢰를 하시면서 다비드 비아 선수에게 직접 선물을 드리라고 기회를 줬었어요. 골키퍼의 전설 김병지 선수의 은퇴 선물도 직접 그려서 전달했다. 지난 2017년 마라도나가 방한했을 때는 경호원을 통해 초상화를 전달했는데 마치 인증이라도 하듯 훗날 마라도나의 SNS에 그의 그림이 진열된 사진이 올라왔다고. 와, 이 정도면 일명 성공한 덕후, 성덕 맞네요. 국적, 구단, 현역 은퇴 구분 없는 그의 축구사랑. 지금까지 그가 그린 축구선수 인물화만 100여 점. 축구선수로 가득한 개인전도 2번이나 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98 프랑스 월드컵 지역 예선 한일전을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인 역전승을 한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이민성 선수의 골을 보면서 딱 그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무려 20년 경력의 축덕 생활. 축구는 그의 예술적 성장에도 큰 원동력이 됐다. 본격적으로 축구선수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라고. 그의 붓질은 틀이 정해진 캔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나무 조각을 떼가지고 그 위에다가 축구선수 뒷모습을 그려봤어요. 캔버스에다가만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변 돌아다니다가 그릴 수 있겠다 싶은 박스들을 모아두다가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와, 폐지 취급받던 박스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박스라서 왠지 더 분위기 있다. 농구 골대부터 청바지까지 그에겐 모든 소재가 캔버스. 매 경기 이렇게 경기장 찾아가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매체로 챙겨보고 있거든요.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 연륜 있는 선수들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오범석 선수나 정조국 선수들을 제일 먼저 챙겨드리고 싶네요. 특히 오범석 선수는 이렇게 SNS로 친구 사이기도 해서 6년 전에 기회가 돼서 유럽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런던에서 아스날 경기를 직관하게 됐고 또 바르셀로나 가서 바르셀로나 경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희경 작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붓 대신 마우스를 잡고 캔버스 대신 모니터에 그리는 그림. 하지만 그는 붓을 잡을 때 가장 행복했고 교수님 역시 화가의 길을 추천했다. 컴퓨터 작업보다는 그냥 혼자서 수작업으로 사람들 얼굴 그리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정홍실에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하니까 재밌게 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각종 폐자재를 이용해 이렇게 창의적인 정크 아트를 선보이기도 하는 우 작가. 쓸모를 다한 듯 보이는 물건도 그에게는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이 시대가 시대인지라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사파나 아니면 가게에 들어갈 간판이나 아니면 캐릭터 일러스트 이렇게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수작업 위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고. 디자이너세요? 아니면 화가세요?
그래도 저는 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의 화실에는 그동안 모아온 수집품도 가득한데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수많은 유니폼부터 축구 경기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들까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집품들이 참 정겹네요. 옛날 게임기, 시골 할머니 댁에 있을 법한 자개장. 아니 나이가 몇이야? 혹시 내 또래 아니야? 제가 선수들을 그려도 8, 90년대 선수들을 많이 그리게 되고 물건들을 수집해도 90년대 물건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향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TV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 브라운관 TV를 수집하기도 하고 축구 유니폼도 거의 다 90년대 유니폼 위주로만 모으고 있고 솔직히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우희경 작가의 이런 뉴트로 감성은 요즘 세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다. 춘천 육림고개의 한 옷가게. 이곳에 그의 작품이 걸려 있다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이 친구가 제 그림도 많이 사주기도 하고 저도 그림 선물로 준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스에 그린 로버트 드니로와 마이크 타이슨. 우와, 가게 분위기가 확 사네요. 직접 그림을 사셨다고요? 네. 형님 마음을 살려고 그림부터 샀죠. 너무 좋아하는 그림 많아서. 어때요, 형님 그림 보면? 마음이 그냥 편해집니다. 보면 형님이 생각나요. 좋아가지고. 뭐 형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셔서 사신 거야? 아니면 그림이 좋아서 사신 거예요? 그림이 좋았는데 그림 보고 형님 보니까 형님도 인간적으로 좋아하시더라고. 이번에는 아기자기한 소품샵을 찾아가는데 열쇠고리부터 예쁜 컵까지 소녀 감성 자극하는 이 가게에도 그의 작품이 있다. 여기는 소품샵인데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소품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또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명언들을 이렇게 영어로 적어봤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엽서로 제작을 했답니다. 일단 특색 있는 엽서라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거라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사가세요. 네. 작은 엽서도 인기가 좋지만 사실 우희경 작가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거대한 벽화 작업이다.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그래피티 아트. 최근 조성된 강원대학교의 이 공간 역시 그의 손길이 닿은 거대한 그의 작품이다. 이곳은 제가 나온 대학교이고 교수님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 좋게 여기 벽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간판부터 거리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벽화까지 춘천 곳곳은 이미 우희경 작가의 그림으로 가득하다. 이 정도면 춘천이 곧 캔버스인 셈. 덕분에 어딜 가든 자신의 갤러리를 다니는 것 같다는 우희경 작가. 축구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처럼 무언가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신 그려주며 그는 춘천 시민들의 삶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고 있다. 언젠가는 축구장의 벽화를 그리겠다는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면서 말이다. 제가 모은 소품들이나 아니면 제 그림들을 전시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림은 계속해서 그릴 계획입니다. 김병지 선수한테 직접 전달했고요. 특히 마라도나 선수가 본인의 집에 네. 받은 초상화 그림 그 인증샷 한 거 잘 봤는데 참 저 정도면 진짜 그림계에서 성공한 덕후다 이렇게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희경 작가는 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초상화를 그려주세요라는 의뢰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이러다 보면은 모든 축구 선수의 집에 이 우희경 작가의 그림이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보면서 말이죠. 네. 우 작가가 제 그림도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아쉽네요. 축구 못 하시잖아요. 엄청 못하죠. 제가 그려드릴게요. 축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관절 달아주신다고, 그렇죠? 아끼신답니다, 관절을. 하여튼 그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림체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우 작가님의 그 네. 바램대로 앞으로 춘천의 그 골목골목, 거리거리, 특히나 그 경기장에서 그림 더 많이 접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시청자 여러분 덕택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안내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이 8월 31일 토요일까지 춘천 시내 일원에서 개최되고요. 대한민국 대표 사진축제 2019 동강국제사진제가 9월 29일 일요일까지 영월 동강 사진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클래식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패밀리 클래식 공연 디토 카니발은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속초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요. 전시도 보고 요리도 하는 이색 체험이죠. 페이퍼 쿠킹 클래스가 8월 24일 토요일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진행이 됩니다. 최고의 달콤함을 자랑하는 원주의 명물이죠. 치악산 복숭아를 주제로 한 치악산 복숭아 축제는 8월 24일 토요일부터 8월 25일 일요일까지 원주시 명륜동 젊음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청춘 뮤지션들이 꿈과 열정을 오래하는 버스킹 축제 남이섬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이 8월 24일 토요일부터 9월 8일 일요일까지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 잘 챙기셔서 특별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역시나 너무나도 더웠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금요일 8월 23일이잖아요. 절기상 처서입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가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날씨가 선선해지는데요. 네. 이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보양 음식으로 추어탕을 즐겨 먹었다고 하네요. 네, 추어탕도 좋고요. 네. 또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숭아 처서의 최고의 당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피로회복에도 좋은 이 복숭아들 많이 챙기셔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름 내 지친 몸과 마음, 가을 제철 음식들로 다시 충전해 보시고요. 선선한 가을 바람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